네, 오늘부터는 이제 선택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팀에게만 줌 주소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또 녹화도 비공개를 가지고 선택된 팀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시작했으니까 끝장을 봐야 되는 게 저의 성격이고 아메의 사회 아닌가 생각이 되니까 마지막까지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이제 6권째 들어가네요. 초심을 잊지 말자. 초심을 이제 펠로폰도 전쟁이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으면서 사실 이제 아테네를 주축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이 이제 결정적으로 패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아테나의 니케아스 장군이 알키비ades 장군의 시켈리아 주절을 반대하며 말했다. 이게 이제 뭐 이걸 계속 읽으신 분들이 이해야 되겠지만 이제 델로스 동맹의 이 니케아스 장군은 굉장히 노련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알키비ades 장군은 이 기생 오라비 같은 장군이에요. 이게 너무 가문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언변도 뛰어나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그런데 이제 이 알키비아데스 때문에 결국은 델로스 동맹이 멸망하게 됐는데 이 자리에서 장군으로 선출된 걸 좋아하면 무엇보다도 장군이 되기는 아직은 너무 젊은 까닭에 이기적인 이유로 원정을 가야 한다고 사전을 자했다면, 그리고 그가 먹이는 경주마 때문에 사람들이 경당받기를 원하고 또 그런 일에 많은 비용이 드는 까닭에 장군직에서 이익을 얻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혼자 못 부리나 도시를 위험에 빠뜨리도록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 사치를 위해 공금을 행동한다는 점과 이번 일은 젊은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거나 서둘러 행동에 옮기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점을 여러분은 명심하십시오. 대개 욕심은 실패하고 성견지명은 성공한 법입니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이제 그 니케아스 장군이 이제 아테네 시민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대개 욕심은 실패하고 성견지명은 성공하는 법이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내 욕심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어느 순간에 성장이 막힌다면은 욕망을 가지고 또 그런 안목이 성견지명이잖아요. 그런 안목과 성견지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성공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쭉 나오겠지만 이제 알키비데스가 이제 소크라테스 제자예요. 소크라테스. 그리고 니키아스는 이제 노련한 그런 장군인데 이제 이 알키비데스가 이제 너무나 젊은 나이에 막 사치, 막 경주마 또는 뭐 못부리나 해가지고 이게 절대로 그 시칠리아의 그 전쟁을 참여하면 안 되는데 이제 자기는 그런 어떤 사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시칠리아로 이렇게 전쟁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현혹하는 거, 현혹하는 거. 네, 그런 어떤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국가나 조직이나 어떤 부분도 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잘못 선정을 하면은 이제 굉장히 조직이나 국가가 위험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이제 오디세이의 호메로스의 오디세아 이런 내용이 나온다. 참 우리가 수없이 들어도 명기 같아요. 오디세우스가 기항하는 길에 마녀 사이렌의 유혹을 물리치고자 부하들의 길을 밀랍으로 막으라고 명령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사이렌의 소리를 들으면 그 아름다운 목소리에 현혹되어 따라가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돛대를 고정하는 나무통에 똑바로 선 채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나를 고통스러운 밧줄에 묶되 돛대나 밧줄의 끄트머리를 메시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풀어달라고 애원하거나 명령하든 그대들이 더 많은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시오. 이런 어떤 내용이 이제 호메네스의 기항, 그 오디세우스가 이제 기항하는 내용이 오디세아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후대에 주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기항하는 길에 여기에 아마 그 어떤 그 섬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사이렌 울리죠, 사이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이렌. 우리 뭐 그 민방공 훈련할 때 사이렌 울리잖아요. 여기에 이제 여기서 유래된 건데 이 사이렌의 여자의 이 유혹에 끌려가면은 목숨을 잃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더 목소리가 아름다워 깨꼬리야. 그러니까 들으면은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 들으면. 그래서 유혹을 조심해라.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그 오디세우스 책에 나와요. 오디세아에. 그래서 이 배전은 이제 병사들은 밀랍으로 듣지 못하도록 이제 전부 다 이렇게 길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오디세우스 지는 이제 장군이니까 이렇게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밧줄로 꽁꽁 돛대에 묶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풀어줘 사이렌이 막 아름다운 꾀꼬리 목소리에 유혹을 하면은 어떤 남자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넘어갈 것을 두려워서 밧줄로 이렇게 묶어 놓으라고 했는데 이제 장군이니까 막 이제 어느 순간에는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야, 어 그럴 때일수록 자기는 더 꽁꽁 이렇게 그래서 사이렌의 노랫소리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굳은 다짐을 하고 자신을 돛대에 꽁꽁 묶었으나 유혹을 물리치 못하고 부하들에게 밧줄을 풀어달라고 명령할 것 같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말고 그런 요청을 하면은 장군이라도 나를 또 꽁꽁 묶어라 이런 어떤 명령을 내린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면 사람의 마음이란 초심을 지켜나가기에 스스로 굳은 결을 가지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한순간에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오디세우스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감히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공이 커질수록 초심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초심은 내가 뭐 절대 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제 뭐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주변 환경에 그런 유혹이 다가오면은 그 유혹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초심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다는 내용을 이제 아마 교훈을 주고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남들이 몇 년에 걸쳐 이뤄낸 것을 짧은 시간 안에 해냈다고 남들보다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취한 비결이 있다고 하든가 또는 나는 남들과 다르다. 우리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 등등등 차별화된 전략을 실천하여 차별화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은 바람직하지만 방법이나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효율적은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각색할 수 있다는 거죠. 어, 한미 사업도 마찬가지 같아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비결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실하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면은 이제 이렇게 뭐 휴브리스를 내가 이렇게 이제 맞이하게 되든가 아니면은 이게 그냥 본질을 정확히 모르면 그 사인의 유혹에 넘어가듯이 내가 이걸 잘하고 있나? 내가 여기서 해도 될까? 이런 유혹에 넘어간다. 그럼 넘어가 어떻게 되죠? 목숨을 잃은 거지, 목숨을. 그래서 항상 초심을 중시하고 본질에 충실이라 그런 뜻이라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공은 시간이 흘러봐야 알 수 있다. 온갖 문제를 극복하고 경험하지 않는 한 자기가 특별하다는 자신감으로 자신만의 지름길이 있어 빠른 시일에 남다른 결과를 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몰락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데 그 이유는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저도 우리가 늘상 이런 어떤 인문학 공부를 한 이유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문제를 우리가 다룬 거잖아요. 저번에도 이렇게 리치 창업자님의 이야기를 한번 쭉 해본 적 있지만은 아메 사회 근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본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아메의 삶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아메의 삶을 잘하는 것이다. 예. 저희들도 어느 동안 지내면서 아메의 삶에 비결이 없어요. 그냥 성실하게 매일매일 탱커에 충실하는 거. 그게 유일한 비결인데 우리는 뭐 몇 년 만에 남들과 우리는 몇 년 만에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전부 다 그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라는 게 그죠? 쉽고 편하고 빨리 하지 않는 것을 해내는 그런 성공은 지속적인 유지를 하기 힘들다는 거죠. 또 어쩌면 내가 그런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어떤 초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위기를 맞는 거죠. 저희 일도 드리멀드 한과함에 전 세계에 아메를 받으려도 이번에 FC 리더분들이 참 작년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오셨어요. 예. 대단하죠 이 불경기에. 그렇지만은 그분들 이렇게 면면히 보면은 정말 항상 한결같은 그런 어떤 성실함 또는 그런 원칙 철학을 지녔던 분들이라는 거죠. 뭐 우리 한국 아메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내 파트너를 잃어봤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내야 하는 그런 어떤 오만과 자만이 파트너를 함부로 대한다든가 또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파트너와 약속을 어기는데 그 약속을 어기는 게 파트너에게 팔로가 났을 때 이것은 치명적인 신뢰 손상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남 탓이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성찰하면 모든 게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예, 환경, 여건 하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어쩌면은 새로운 방법을 찾고 또 묘한 방법을 찾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초심을 잃어버리고 또 그죠 우리가 우리 리더님 오셨는데 그죠 제일 처음에 회원가입 할 때 우리 스폰서님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래, 나에게 레가 생겼어. 드디어 소비자가 생겼어. 예? 또 CLC 오면은 이 레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 또 설레고 그분이 또 SP를 가고 내가 플래툰 가면 어떠죠, 그죠? 너무너무 기쁜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지금 SP를 안 가고 플래티넘 파운드 PT를 안 간다 해가지고 내가 역정을 내고 있다. 예. 이것이 이제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초심을 유지할 건가? 가장 저는 비결 중에 비결이 결국은 내가 탱화를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다. 예. 배운다는 게 뭐 특별한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런 내가 일상에 누구로부터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정말 암의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예. 어느 순간에 저분의 귀가 안 들리고 자기 입장, 자기 마음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어떠한 그런 어떠한 스피치나 강의를 판단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 예. 저도 여러분에게 뭐 제가 암의 사회 외적인 어떤 부분을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럼 제 이야기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왜 탐정이 저런 이야기를 하지? 또 왜 저러지?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예, 저도 마찬가지죠. 뭐 어떨 때는 우리가 성장이 좀 이렇게 둔화되고 할 때는 뭐 시간을 오버하는 것도 우리 스포츠 왜 이렇게 시간을 잘 안 지키지? 늘상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 또 이렇게 열정이 없지. 저분은 왜 이렇게 막 뭐 물론 뭐 종합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모든 부분은 내가 배우려는 자세가 결여됐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오버할 때도 있죠. 반대로 해야 하면 탐정이 얼마나 많은 거 알려주려고 저렇게 애를 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면 이 시간도 못 지키는 게 어떻게 협리대 어떻게 리더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저는 김일두님이 미팅하면서 한 번도 시간을 지킨 적이 없어요. 예. 제가 거의 20년을 이렇게 같이 미팅해도 저는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것이 연미죠, 연미, 컴패션. 어떻게 하면 나의 정보, 어떻게 하면 내 파트너의 성장해서 내가 좀 할까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시간이 오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딱 시간만 보고 그래 시간 지금 9시 넘었지 몇 분 오버되는가 보자. 이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 예. 그래서 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우려는 자세. 그런데 이 배움의 자세를 갖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가 혹독한 어떤 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더라. 예. 자존감은 중요하나 자신감은 잘못하면 자만심으로 나타나고 자만심으로 가득 찬 영혼은 추락할 때 견딜 고통으로 얼룩질 수 있다. 그러므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팀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한 사람의 스타 플레이가 조직을 움직이는 피해야 한다. 알키베데처럼 한 사람이 어떤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거 굉장히 잘못되면 굉장히 큰 위험이 스타 플레이를 피하죠. 스타 플레이는. 예, 축구도 스타 플레이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손흥민, 뭐 박지성, 김연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축구를 좋아하지만은 그 축구 스타 플레이어가 잘못된 가치관 또 초심을 잃어버리면 이번에 난리 났잖아요. 이강민과 예? 예, 손흥민의 어떤 그런 갈등. 이것은 굉장히 아마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늘상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 이 일이랑 함께 할 때 더 큰 에너지와 아이디어가 나오는 법이다. 집단지적 힘을 활용해야 한다. 스타성을 가진 사람이 조직의 주목을 받으면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잘못하면 그 조직은 그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고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건 저희 경험적으로도 깨달은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누구나 조직의 주목을 받고 싶죠. 우리 홀리천도 그랬잖아요. 이번에 홀리천이 이제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참석했는데 참 건강이 최고야 최고. 예, 우리가 왜 건강한 게 단순히 건강 자산이 아니라 내가 건강했을 때 10년, 20년, 30년 건강히 사는 거. 이번에 그래서 블루존 전 세계 100세 장수 마을을 연구한 분이 발표한 어떤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1년에 예서 보너스를 아메사에서 1년에 연말에 1억을 받아. 그럼 30년 뭐예요? 30억을 받아요. 30억. 그 오늘 또 제가 어떤 경제연구소 소장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건강이 그 빈부의 격차를 가져온대. 빈부의 격차. 그래서 노년의 건강은
이 빈부의 격차를 더 크게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노년에 건강하시면 생산성을 가져오는데 어떤 분은 노년에 건강하지 않으면 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 저희 아신 분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들으셔가지고 정말 그 논밭을 전부 다 이제 병치료한다 팔았거든요. 팔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지역이 개발로 뜬 거예요. 얼마나 후손들이 가슴이 아프겠어요. 예. 저는 건강한 게 자산이라 해요, 자산. 예. 제가 거기에서 20년, 30년을 열심히 하면서 해서 어마어마한 자산을 구축해 놓는다. 그건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자, 우리가 누구나 그런 어떤 또 건강 또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그런 그 자부심이죠.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은, 그러니까 자부심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지 남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나타내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자기는 누구나 사람은 주목받고 싶죠. 예. 그러지 않나요? 그 홀리첸 이야기했지만, 자, 당신이 주목받으려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당신이 진주알이 되라. 자, 해변 해운대 백사장에, 예? 모래를 한 주먹 딱 쥐어가지고 딱 뿌리고 나서 내가 손에 쥐었던 모래를 찾아와라. 어떻게 찾아지냐 이거죠. 예. 그런데 내가 구슬을 딱 손에 쥐고 모래바닥에 딱 뿌렸을 때 내가 손에 쥔 구슬을 찾아와라. 당연히 눈에 띈 거죠. 그렇듯이, 자, 누구나 그런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면 인정받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가 진주 구슬이 되라. 그런데 진주 구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쩌면 자기의 성취감 또는 자부심이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 끊임없이 이 진주알이 더 커지든가 다이아몬드 알이 돼야 되는데 나는 진주알이야 하면서 이제 자기가 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어떤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우리 배우들이 왜 마약을 하죠? 예, 잘 나갈 때는 뭐 엄청난 서포트를 받지 않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기가 떨어지고 추락하면은 이 외로움을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약에 손을 대듯이 아메이도 똑같습니다. 예, 스타성, 누구나 주목받기 원하는데, 자, 사업이 잘 될 거 안 될 때도 있는데 어쩌면 좀 어렵고 힘들 때 옛날 영화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자꾸 어떤 그런 스타, 한국 가면은 정확해요. 예, 그냥 그 아메이의 성적표로 그냥 비행기표라든가 그걸 모두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자기의 어쩌면 자부심 살려면은 백투베이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내가 해서 결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예, 그게 유일하게 또 나의 자부심을 찾는 길인데, 왜 나를, 예? 이제 그 키루스 교육에도 그게 나오죠. 예,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그런 게 나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과 게을리하는 사람을 똑같이 인정과 보상해 줄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바뀝니다. 옛날에 왜 제주도 세미나를 없앴냐면은, 다이아몬드 세미나를, 이 기존의 히스토리칼 이제 뭐 FC가 된 분도 있을 거고 또 하이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 다이아몬드 세미나는 정확하게 결과에 따라서 좌석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떤 영화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왜 여기 줘? 이번에 시드니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 부적절한, 예? 내가 옛날에 누군데 왜 나를 이렇게 찬밥 신세해 줘? 그래가지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국 아메이가 올 9월부터 아메이의 ABO끼리 그런 어떤 품위 손상 또는 회사에 대해서 그런 세미나나 그런 행사 가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을 하면은 NCA가 징계가 됩니다. 그게 결의됐어요, 결의됐어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못한 거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과거에 내가 누군데 나를 왜 이렇게 찬밥 신세야? 거기에 컴플레인을 간다면은 그건 정말 한국 아메이 전체. 그래서 제도 세미나도 없앤 게 그런 이유예요. 응? 내가 옛날에 FC인데 왜 나를 FC로 인정 안 해주냐 이거죠. 응. 그건 안 맞잖아요. 새로운 FC 계속 나오는데. 예. 그래서 한국 아미도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제주 다민대 세미나를 부활을 외치고 있지만 아마 조만간에 될 거라 봐요. 예, 얼마나 멋진 세미나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런 어떤, 내가 스타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남이 인정해 줄 때 진정한 스타가 되는 거지. 응? 내가 옛날에 과거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한다면 그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역사는 성공한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게 역사고,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은 서서히 잊혀질 뿐이다.
없을 뿐이다. 좀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이렇게 가슴이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스타성을 가진 사람이 조직의 주목을 받으면 그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잘못하면 예, 그 방향으로 가는 거. 저도 탐리 들어서 이게 가장 경계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경청하고 공감해 주지만 그분이 지금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그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지 그냥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잘못하면은 그게 굉장히 큰 방향 설정에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 전나라 황공의 명지상 관중과 대부 스풍을 데리고 옆나라 정마를 갔다. 전쟁이 길어져 겨울에 길을 잃었는데 이때 관중은 늙은 말을 골라 고삐를 풀었더니 그 말은 본능적으로 후각과 경험을 따라 길을 찾아갔고 군대는 그 말을 따라가니 큰 길이 나왔다. 이게 이제 노마지지 어떤 거예요? 늙은 말의 지혜를 빌려라. 개인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함께하면 늙은 말의 지혜를 빌려 길을 찾듯이 경륜을 가진 리더의 성교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쨌든 FC로서 또 많은 거의 30년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 그건 저희들이 어쨌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고 또 그 길을 우리가 안내주고 이게 이제 우리의 역할인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잘못하면 이제 뭐 꼰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또 젊은 사람들 요즘은 뭐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뭐 어떤 행사 오는 거 뭐 안 좋아해요. 뭐 쉽고 빨리 편하게 세상에 쉽고 빨리 편하게 송구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잘못 맞추면 젊은 세대 트렌드에 맞춘다 해가지고 그런 어떤 방향 설정을 하면서 어떻게 쉽고 편하게 빨리 가는 그런 지름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 경험상 없어요. 그럼 내가 그런 쉽고 빨리 편하게 가장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그죠? 내 스폰서분들의 그런 성견이면 그런 경륜을 빌리는 거. 그 배우려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응? 저도 이제 선택적으로 하는 게 정말 저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어떤 길이 있겠지만 그 말에 대해서 이게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할 수 없죠. 그분은 그분대로 열심히 하려는 사람 열심히 하는 대로. 정말 우리도 또 마찬가지죠. 또 드림월드가 또 끝없이 성장해도 저도 끝없이 배우려는 거. 우리 정말 스폰서 스승의 날 이제 미리 받았지만은 저도 스승의 날 또 제 스승님한테 또 문자 드리고 인사드리고. 응? 왜 암의 사업의 길을 받아왔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이 뭐 심지어 그런 분도 있어요. 나 암의 사업의 멘토 스승이 없다. 그럼 그분은 굉장히 불행한 분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스승과 멘토가 없는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런 진리, 원칙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내 귀에 거슬린다. 그럼 성장이 멈추는 거죠. 한순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영원히 멈출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청년일명을 늙은 말을 통해서 늙은 스폰서를 통해 나이 많은 경륜을 통한 스폰을 통해서 배워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예? 예. 예. 저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의 멘토 스승을 통해서 끝없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저는 또 약속했어요. 정말 스승님 멘토님이 가신 길을 제가 온전히 가겠다. 온전히. 이제는 저도 사명이에요 사명. 예. 예. 뭐 FC가 되고 이제 놀자 그런 분도 있어요. 놀자는 아니겠지만 은퇴. 저는 은퇴 안 할 생각이에요. 왜? 그분이 길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자, 포빙하라는 말이 있다. 제자가 공자에 물었다. 큰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을 쓰겠냐고 공자가 답했다. 나는 맨주먹으로 범을 때려잡고 맨몸으로 큰 강을 건너다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사람과 함께 하는다. 큰 일을 임할 때 두려워할 줄 알고 지를 뭐 일을 성실하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어떤 거예요? 막 한 번 듣고 뜨거운 열정으로 막 아멘을 막 1년 만에 내가 더블담 1년 만에 더블담하면 가겠다는 사람도 나왔어요. 저희들. 지금은 서로 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동기부여와 훈련은 다르다. 동기부여는 어떻습니까? 열정이 팍 올라다 팍 꺼지는 거예요. 그렇죠. 훈련은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암의 삽은 동기부여도 필요하지만 끝없이 그런 자기 훈련이 뒷받침돼야 동기부여 필요한 거죠. 얼마나 우리 동기부여를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또 동기를 받으면 어떠 얼마나 사람이 열정되면 제 스포님 제가 1년 만에 담당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나면 어떻게 1년 만에 담당하는 비결을 알려달라.
1년 만에 담배 갈 비결 없다. 백투베이지. 응? 응? 6명을 끌고 오면 됩니까? 6명이 아니라 당신부터 끌어라. 당신 끌어라. 비결이 없어요. 예? 예. 그건 뭐 한 번 듣고 막 뜨거운 열정은 이해하지만, 그죠? 자기 훈련이 안 된다면, 예? 얼마나 무모한 일, 무모한 일. 이 무모함 이게 이제 공자가 야기했던 포빙하죠. 포빙하. 나는 막 법을 때려잡고 뭐 그런 뜻이라 봅니다. 무모한 용기만 내세우는 사람보다 신중한 자세로 지혜로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폰서를 통해서 그런 경륜과 경험을 배우고, 또 어떻습니까? 지혜를 모아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럼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또 내가 어떻게 그분들을 전시킬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예, 그런 어떠한 비결은 없다. 제국은 필망한다는 말이 있다. 이제 투키데스가 그런 얘기 하죠. 제국은 필망한다. 여기서 단서장이 하나 있다. 훌륭한 지도자가 없으면 필망한다는 것이다.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목이듯이 훌륭한 리더를 만난 것은 축복이다. 축복. 그죠? 예. 예. 저도 부족한 리더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성실하고. 예? 근데 정말 오늘 또 이제 국민들 그런 얘기도 스폰서가 뭐 이제 결혼 안 할 때는 막 100일 됐는데 막 미팅에 나오라 난리 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애를 낳으니까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 파트너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는 그렇게 나오라더만 왜 안 나오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섬수범, 정말 스폰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과 설섬수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이제 투키데스 어떤 그리스 제국이 멸망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제국은 필요한 썼지만은 그 제국이 필망한 그냥 근본적 이유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끊겼기 때문에. 조직도 저는 마찬가지. 조직도 예? 정말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대단한 훌륭한 스폰서였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스폰서가 어떤 책임감과 어떤 약속을 지켜 나가는 거. 예? 그게 훌륭한 스폰서, 훌륭한 지도자지. 잘 될 때야, 훌륭할 때야, 잘 나갈 때야. 어떻게 그걸 가려내냐 이거죠.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가려낸다. 예. 실수는 한순간 일어난 일이 아니다. 온갖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잘못된 어떤 순간적인 의사결정으로 나타난다. 경고신에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절대로 아무런 종말의 운명을 맞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문명이 최고 절정기에 도달한 다음 빠른 내리막길을 걸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임박한 쇠퇴의 신호들이 단기적 변동에 가려져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 그리고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소음들이 미래의 재앙에 적절한 포사이트를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포사이트 책의 서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훌륭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죠? 단기 앞에 어떤 미래에 펼쳐질 그런 어떤 안목, 그런 비전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팀에 대해서도 임박한 세대 신호, 이 코로나 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줄 건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그리고 주의에 집중하지 못하면 지금 내 어떤 상황이 이러이러한 문제다. 그러면 빨리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미래에 대한 적절한 포사이트,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거. 포사이트가 예찰 뜻이잖아요. 인사이트는 성찰, 고찰. 과거라면 포사이트는 미래죠.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포사이트 다 얘기는 하는 거죠. 그렇지만 포사이트 진정한 의미는 미래의 어떻게 변화에 예측하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미래 어떻게 될 건가. 오늘 또 방금 소대 말씀드렸지만, 자 60, 70 할 수 있죠. 그렇지만 80, 90의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노인이 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예, 예. 누구나 원하는 거지만, 그죠? 그런 기회가 없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비참한 노인이 되는 거죠.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는 이스트섬의 모아이 석상을 가보려 했다. 이제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그 페루에 잉카 문명을 가기로 했거든요. 잉카 문명을. 그거 너무 아쉬워요. 저는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큰애하고 이 잉카 문명 갈 때 이 태평양 대서양이나요? 대서양이죠. 이 한가운데 태평양이죠.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이 모아이 석상을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페루에서 이 모아이 석상이 있어섬이 6,000km 하더라고요. 6,000km. 비행기로 가야 돼요. 6,000km. 그런데 캔슬돼가 못 갔는데, 이제 그 스토리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는 이스섬의 모아이 석상을 가버렸다. 역사를 보면 모아이 석상 일반적으로 키가 3.5, 5.5m 달하고 무게가 20톤이 넘는다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견할 때는 이
머리만 발견한 거죠. 근데 땅을 파보니까 어마어마한 석상이다. 그럼 어떻게 이 고립된 섬에 이런 어마어마한 석상들이 들어 있었는가? 이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키가 큰 것은 22m의 무게가 100원 이런다고 합니다. 세상에 가장 고립된 이산 섬에 어떤 이런 석상이 있는지 수수께끼나 지금은 밝혀졌다. 옛날에 이 섬이 엄청난 울창한 숲으로 이뤘대요. 예. 그래서 이제 나무를 베서 이동하고, 그런데 계속 나무를 베다 보니까 섬 주민들이 물고기를 잡게 배를 만들면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숲이 점점 사라지다 수도 동물들도 사라지고 먹을 게 없어서 섬 주민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섬은 점점 황폐화되었다. 여러분 철저히 찾았는데 어떤 나무나 음식을 반입할 수, 결국은 이 섬의 문명은 멸망하게 돼요.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자는 거죠. 그래. 계속 나무를 베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예, 나무만 베고 배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고립된 어떤 문명이 멸망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즐거움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앞으로 5년, 10년은 더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좀 열심히 내 플랫폼을 구축해 놓으면은 이게 어쩌면 우리가 포스트인 거죠. 앞으로 5년, 10년에 지금보다는 나은 삶이 주어진다. 어? 예? 예. 단기적으로 좀 힘들고 어렵지만 내 미래에 어떤 그런 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자, 눈앞의 이익을 탐하지 마라. 우정을 배신하지 마라. 탐하지고자 우정을 배신하라. 네, 배신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아테나 니키아스 장군이 알키비다스의 야망을 비판하였다. 앞으로는 어려울 때 우리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사람과 동맹을 맺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훌륭한 고객자는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알면서 조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네. 이런 내용이 이제 이렇게 연설문에 나오네요. 어떤 거예요? 이제 그 니키아스가 이제 알키비데스하고 이제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참가해야 될 만약 굉장히 논란이 심했는데, 이 알키비데스가 이제 아테네의 그런 어떤 석상 구조물을 전부 다 밤에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하러 떠나는데, 결국은 전쟁을 떠나다가 이제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결국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막말로 기생 같은 이 장군이 아테나이를 멸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조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 점을 명심하시라. 훌륭한 고기자는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너무 이렇게 부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스폰서나 또는 정치 지도자도 정말 우리가 국민을 위하고 파트너를 위한다 하지만 정말 그게 파트너를 위하는 길이고 국민을 위하는 길. 아니면 내 어떤 욕심,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기적인 그런 부분만 추구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조직이나 국가나 멸망을 가져온다. 욕심에 눈이 멀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마음이 더 끌린다. 그 이유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익숙해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이다. 자신의 욕망에 집착할수록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욕망, 욕심. 욕망은 이제 여기는 뭐 욕심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정말 파트너 한 번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런 감사함을 잃어버린다면은 왜 우리 파트너 성장을 못하지? 왜 우리는 그룹이 팀이 시스템이 뭐 환경이 이러지? 자꾸 외부적인 요인을 찾다 보니까 끝없이 어쩌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욕망에 사로잡힌 상황에서 자존심을 세운다는 건 상처를 받아들이는데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 그죠? 자존심 센 사람들은 좀만 건드려 그냥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 감히 내가 누군데 이러잖아요. 예? 참, 그래서 우리 한국 하면서 가장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김일성이. 예. 그 다음에 드리머즈 가장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누구라고? 저라고 했죠. 예. 수없이 많은 일이 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참 때로는 아직까지 뭐 크게 단련이 안 됐기 때문에 막 참아야 되죠. 예. 예. 자존심. 자존심 센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 더 큰 것은 어떠면 그런 어떤 포용력, 또 그런 어떤 배려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자기가 권위, 자기의 어떤 그런 인정, 자기에 대한 어떤 위치, 이런 부분에 공격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그냥
예? 이 분노의 힘이 폭발해 버린 거죠. 예. 이령 지원이란 말이 있다. 이익은 지혜를 얻게 만드라는 뜻이다. 참, 한문 많이 써놨죠. 예. 예. 이령 지원, 그죠? 예, 뭐죠? 자기의 어떤 이익, 예. 이기적인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지혜를 얻게 만드라는 뜻이라는 거죠. 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는 완벽할 수 없다. 모든 문제는 휴브리스 상태에서 발생한다. 자만과 오만. 예. 우리 성경책을 보든 모든 책을 봐도,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스 아니 로마 황제들이 왜 암살당하고 왜 멸망했는가? 모든 것은 자만과 교만이었다. 예. 저 한국 가면에도 저도 마찬가지라 보고, 예. 어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 역시 자만과 교만이 아니었나. 예.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그런 백투 베이직을 한다면 그런 자만과 오만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초심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상실하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자신의 환경을 탓하게 된다. 그죠? 목표를 우리 데어 투 드림 감히 꿈을 꿔라. 거기도 그런 얘기 나요. 리더가 목표를 잃어버리면 추종자들이 나를 서서히 떠난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예. 그게 얼마나 막저 귀에 새겨졌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메 사은 리더로서는 목표를 가지고 도전한다. 그런데 목표가 상실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시죠.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비죠, 고비. 예. 이런 과정을 또 우리가 극복해야만이 성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끝인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나와 생각과 뜻이 같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는 일이다. 예, 우리가 어떤 이런 바운더리 속에 하지만은 결국은 이런 분들이 나와 함께할 거라. 예.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1대1의 관계도 있지만은 어쨌든 뜻을 함께 할 때 우리가 시너지가 나는 거지, 뜻이 다르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연결 이상은 우리가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파트너십이란 이제 동업자 관계를 말한다. 근데 한 단계 최근에 뛰어넘은 게 뭐죠? 공동 운명체. 그냥 단순한 연결을 하는 거죠. 우리는 파트너십이나 공동 운명체 관계를 말한다. 누구와 동업하느냐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동업자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동업자 즉 파트너십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너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너무나 감동적이야. 그러니까 제이와 리치의 파트너십은 너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야. 그게 나오잖아요. 리치가 좀 좋은 자동차 샀는데 내가 이제 리치가 그 제이한테 혼나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 날 딱 제이한테 하니까 리치 당신이 한 결정이 내 결정이야. 축하해. 좋은 차 잘 타고 다녀. 이게 진짜 파트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이제 덕디버스와 스튜벤들이 같이 왔는데 또 그 자녀분들이 또 참여를 했고, 이게 지금 3세대 경영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의 그런 어떤 관계도 너무 좋대요. 정말 대단한 동업자 관계 아니에요? 70년을 같이 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 스티브 앤델 회장이 물러난 것도 이제 뭐 좀 이제 결혼해가지고 좀 나도 좀 즐기고 싶다 그런 부분도 있는지 몰라겠지만 스티브 앤델 회장이 물러났기 때문에 덕티버스 사장이 물러난 거예요. 예. 그런데 아마 이제 밀라드 상이 또 이제 지금 하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또 덕디버스의 또 자녀분과 덜턴 디버스라고 있어요. 그분도 굉장히 도전적이더라고. 그 친구가 최연소 요트 세계 일주야.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기록. 요트. 그래서 그걸 책으로 써라 했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자기가 기회가 주니 한번 써보겠다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이제 스티븐 앤델 회장님의 또 이제 거기는 이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형제분이 이제 또 경영에 참여하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을 같이 동반한다는 게 둘이 뭐 그거는 컴플레인 없었겠어요. 응? 우리 뭐 가족이도 싸우는데 왜 그거 했노? 하지 말아야겠지. 참 대단한. 그래서 미국 분들도 굉장히 존경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타다는 사람 없을 것이다. 회사와 사업자 간의 관계도 파트너십의 관계고 사업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파트너십이 존중돼야 된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스폰서 파트너들 사이에 의견과 인식 차이가 생겨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인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십 관계는 평생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파트너들 간의 LOS는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리치 창업자님 어떤 애세요? LOS는 신성한 것이다. 한 번 맺은 연결, 그것은 공동 운명적인 관계인데 이런 부분을 그저 신성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데, 자, 사업이 어려졌을 때 스폰서와 그룹 시스템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큰 성취를 얻을 수 있는 일에 우리 사업만의 특별한 강점이다. 하지만 사소한 관계 불편함을 해결하지 못하여 개인의 이익만 위한 단기적 안목으로 결정한 일이 큰 실수로 이어져 사업의 전폐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한 번씩 경험해야 된다. 이런 경우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 사업적으로 이어지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며 파트너십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의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리는 곧 책임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리더가 쳐야 될 방향이다. 의리를 배신하는 행위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치졸한 행위다. 이거는 이제 어떤 대통령이 하신 이야기. 저도 의리를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 맺은 인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또 유지하는 것은 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지만 한 번 맺은 인연은 신성한 LOS. 예. 현재 단테 신곡이 일어난 거죠.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에 나오는데 의리를 배신한 자들이 지옥에서 어떤 정보를 받는지 알려준다. 이게 나와요. 단테 신곡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옮겨 적어왔는데, 제9지역 1구역을 카인이라 부르는데, 여기는 혈연을 배신한 자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이야기죠? 희망이 없는 세계, 빛이 없는 세계. 그런데 가장 이제 1구역 이것은 좀 약한, 이제 벌이 약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혈연을 배신한 자들이 모여 있다. 제2구역은 안테노라고 부르는데 조국과 당파를 배신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제3구역은 톨로메라 부르는데 친구와 손님을 배신한 자들이 모여 있다. 이 구역이 올라갈수록 더 큰 죄를 의미하는데, 톨로메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죄를 묻는 것은 가족과 나라는 자신이 선택할 수 없지만 친구와 손님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형제는 뭐 배신할 수도 있죠. 이번에 그 효성그룹입니까? 막 찬하게 막 그렇게 유산 갖고 싸웠는데도 유언을 했잖아요. 혈연은 필연 아니냐. 그래서 그한테 유산을 줘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잖아요. 예? 예. 우리 대한민국에 타고나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조국을 배신하는 것도, 하지만 우리가 친구와 손님은 내가 선택해 내가 배신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벌이다, 이런 뜻이겠죠. 카이니와 안테니의 죄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으나 톨로메아의 죄인들은 고개를 고추 세우고 있다. 모두 고개를 고추 세우고 있다.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눈물이 눈에서 직접 떨어지나 고개를 세우고 있으면 눈구멍에 눈물이 고여 얼어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고통스럽다. 톨로메라는 명칭은 유다 지방을 차지하려 자인과 그 아들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고 술에 취하게 한 뒤 살해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자의 이름에서 나왔다.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누구죠? 이집트 장군이죠. 이집트에 이제 뭡니까? 이집트의 그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파사. 예, 파라오. 예, 파라오. 예. 자, 여기서 한 가지 끔찍한 사실이 있는데, 배신자들의 영혼은 죽기 전에 이곳 톨레메에 먼저 떨어져 살아서 지옥을 맛본다는 것이다. 예. 좀 속이 시원하지 않나요? 전 속이 시원해요. 예. 예. 이분들은 지상에 남아있는 좀비 같은 육체 안으로는 악마가 들어가 육한 악마가 된다는 것이다. 예수를 배신한 유다가 그랬다. 유다가 그 빵을 받아 먹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를 배신했다. 예. 예. 쥐가 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결정 순간에 그런 어떤 배신하고 결국은 고통 속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제 9주의 마지막 구역은 지옥의 맨 밑바닥에 있는데 배시다 가룟 유다의 이름을 다 주데카라고 한다. 이 가장 형벌이 이제 무거운 거. 이거 주데카에는 은인을 배신한 자들이 얼어붙어. 내가 그렇게 믿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이 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주택가에 떨어지는데, 자, 주택가라고 보면 돼. 주택가. 예? 네. 이 주택가 중앙에는 세 개의 얼굴을 지닌 악마들이 우뚝 서서 6개의 날개로 지붕에 차가운 바람을 불려 코키도스를 온통 얼어붙게 했다. 악마들의 6개의 눈에는 눈물이 흘렸고 각각의 입에는 죄인을 한 사람이 물고 씹어 으깨며 세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었다. 세 개의 얼굴을 가진 악마들의 중앙 빨간 얼굴에는 유다의 상처가 입에서 씹히고 있고 다리는 밖으로 나와 있다. 그는 인류의 은인인 그리스도의 배신자다. 오른쪽 노란 얼굴에는 로마 제국 황제 카이사르의 배신자인 카이시큐스 브루투스. 예.
그리고 카시우스와 브루투스죠. 그리고 여기 두 분이 이제 배신했죠. 그리고 왼쪽 검은 얼굴에는 카이사르를 배신한 암살한 브루투스가 물려 있다. 예. 여기서 빨강은 성령의 사랑과 반대되는 증오를, 노랑은 성부의 권능과 반대되는 무능을, 검정은 성장의 지혜와 반대되는 무지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단테가 지옥을 묘사한 거죠. 예. 그래서 원래 단테는 둘한테. 예. 그래서 이제 뭐라더라 코미디아. 그러니까 이 단테가 신곡을 쓴 이유는 그 이탈리아의 피렌체 지방에 자기가 추방을 당하면서 이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을 풍자한 귀족들. 그래서 원래 코미디. 그러니까 막 이 자기가 생각나는 사람들을 지옥에 전부 다 빠뜨려. 지옥. 너는 제 구지역인 요 주데카에 있어. 주데카. 그러니까 좀 자기를 좀 막 가볍게 배신하는 사람 제 1구역에. 예. 이걸 자기가 상상 속에 전부 다 이렇게 그분들을 그려넣었다,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세 배신자는 인류의 두 영웅, 즉 지상의 새 질서를 확립한 카이사라와 천상의 질서를 확립한 그를 배신한 것이다. 사람이 죄를 피하려면 먼저 죄의 두려움을 알아야 한다. 이게 이제 단테가 이제 그죠? 이탈리안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를 이제 이렇게 영웅시하면서 이 카이사를 암살한 두 사람을 가장 밑에 있는 지옥에 쳐넣었다는 거죠. 그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배신한 사람은 이게 이제 판테가 이제 17세기입니까? 그때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어떻습니까? 가장 무거운 형벌을 이렇게 받게 만드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교훈 삼아야 될 것은 판테는 여기서 절대로 오적만은 배신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의리고 이게 에로에스고 이게 신성하다. 내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참 때로는 어떤 그런 가슴만 믿지만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직 저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저도 굉장히 의리를 중시하게 생각합니다. 의리를. 신이 의리.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사실. 사람이 하다 보면 서운한 일이 없을 수 없고 또 뭐 다 생각이 틀리는데 그런 많은 어떤 그런 이렇게 좀 불편함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LOS 신성한 만큼은 지켜야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 봅니다. 페르시아 대왕 키루스가 아들 캄비세스의 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언하였다. 너는 제국을 유지하는 것이 이 황금 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믿음직한 친구가 군주에 가장 참되고 확실한 홀이다. 너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직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지도자는 믿음직한 친구를 얻어야 하며 그 친구는 강요가 아니라 친절로서 얻을 수 있다. 이게 상반된 거잖아요. 한 번은 나를 배신한 그 친구에 대한 어떤 단테 신고 이야기라면 이 키루스는 그럼 그 친구가 왜 나를 배신했을까? 나를 돌이켜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그래서 친절로서 내 친구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너의 곁에서 너의 왕위를 지켜줄 친구를 얻으려 한다면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먼저 너와 피를 나눈 사람부터 시작할 것이다. 너도 알듯이 동료 시민은 외국인보다 가까워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먹는 사람보다 가깝다. 그래서 이웃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신의를 지키는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이 사업은 휴먼 터치 사업이기 때문에 파트너들과 신을 지키는 것은 리더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것이 리더십이다. 뭐 특별한 게 아니란 거죠. 뭐 그런 어떤 중간에 그런 불편함 또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어떤 신을 지키고 또 진행하다 보면 또 그게 회복되고 그게 또 우리의 재산이 되지 않는가.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부분들이 망각된다면 그죠?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아닌가. 성공한 사람들은 소모적인 만남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귀한 내 시간을 내어 소모적인 관계를 위해 만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는 막 욕심과 모든 사람들 후원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저도 뭐 초등학교 동창회 뭐 이런데 40대는 내가 이제 제가 50대에 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소모적인 그런 모임은 안 나가죠. 왜 귀중한 내 시간을 가서 너 언제 몇 월생이야, 몇 월생 가지고 나오고 형님이라고 그러고 누나라고 그러고 응? 이 동네 친구들 막 그러잖아요. 너는 뭐 하니까 나하고 맺혀온 거 아니고 얼마 이게 시간 낭비야. 지금 FCA가 지금 그러고 있어, 시간 낭비.
아, 그래, 그래. 예? 내가 뭐 챙길 건 좀 챙겨주지만, 그러니까 뭐 경조사나 그분들하고 이렇게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시간은 내가 선택한 내가 선택. 우리가 건설적인 선택을 통해서 얼마든지 시간을 훌륭하게 보낼 수 있는데, 그냥 내가 혹시 또 뭐 좀 이렇게 소외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잘못되면 그런 소모적인 시간을 가지고 또 아메 사업 하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 후원을 할 필요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초기에 배운 게 이분들을 후원하지 마라. 네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첫 번째,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성공함이 없어요. 아, 책을 읽는다 해서 부정적이 바뀐다? 저는 안 봐요. 이 부정적인 어떤 인식, 부정적인 의식은 자란 환경에서 비롯되고 이게 굉장히 제가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신의가 없는 사람, 신뢰가 없는 사람. 신이 그러니까 신뢰보다 신이.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게으르다는 것은 뭐 일을 안 한다 그게 아니라 가치로운 어떤 그런 부분에서 뭔가 몰입하고 뭐 하루 종일 집안에 있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새로운 걸 창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필요한 시간 뭐 TV를 본다든가 뭐 적당한 시간을 아주 소모적으로 보낸 그게 아침에 시간도 없고 뭐 일어나는 시간이 내 기상 시간이야. 예. 네 번째가 꿈이 없는 사람. 그런데 암에서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게 뭐죠? 꿈을 찾아주면 되죠. 게으른 사람은 습관을 바꿔주면 됩니다. 신이 있는 사람은 신이 없는 사람은 좀 뭐 기함을 알면은 자 그런 어떤 리더로서 성장해 나가면서 신을 지킬 수 있죠. 그런데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참으로 변화가 힘들구나. 예. 결국은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일도 못 하더라고요. 왜? 굉장히 자기 자신이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의외로 자기가 존중받기를 바라면서도 자기가 존중하는 사람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참 이중적이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꿈이 없었죠. 암이하기 전에는. 꿈은 있었죠. 대학 다닐 때는. 진짜 막 꿈을 생각하면 라이프 이즈 뷰티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All for the Love of Girl. 어느 소녀에게 바치는 사랑이야. 예? 예. 또 원더풀 데이. 아침에 운동하면서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내 미래를 상상할 때는 뭐 정말 꿈에 부풀어 있어. 그 꿈을 아메를 통해 다시 찾은 거죠. 원래 저는 성실해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 예. 그리고 저는 자신합니다.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부정적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가능한 한 긍정적이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뭐가 있죠? 신이. 예. 보니까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구나. 다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멘을 한 거 아니에요? 물론 꿈이 없었고 그런 어떤 그런 그 뭐 신이 성실 부정적인 그런데 부정적인 긍정적이기 때문에 신을 찾았고 또 성실한 습관을 가지고 또 꿈을 찾은 게 아메이사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옛날에 한번 그런 말씀 한 적이 있네요.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후원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결론 내렸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렇게 우리가 홀에 나가면서 딱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왜 부정적 제 친구들도 굉장히 부정적인 친구가 있거든. 응? 결국은 뭐 어떤 이야기도 안 통한 거죠. 그럼 제가 그 친구에게 뭐 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예. 예. 성공한 사람은 그래서 소모적인 만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만날 사람만 만나도 시간은 부족하다. 나의 시간을 쓴다는 것은 나의 소중한 생명을 나눈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관계라면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질로 만나기 때문에 쉽게 깨지 않는다. 저도 친구가 정말 비점 마음의 친구는 딱 두 사람. 그거 뭐 아멘 안 해요. 제가 엘사 하나 전달했다 반분도 받았어요. 예. 그렇지만 그 친구하고 거의 한 제가 대학 1학년 때 만났는데 지금까지 언쟁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자주 만나지 못해. 그 친구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그렇지만
항상 가족 안부를 정하고 또 애들 성장을 물어보고 정말 언젠가는 함께 할 시간이 있겠지만 너무 소중한 친구. 그런 친구 세 사람만 있어도 인생에 성공을 했거든. 한 친구는 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 그냥 부탁만 하면 한 번도 거절 안 해. 근데 내가 부탁하기가 이제 좀 미안하죠. 엘사, 보내. 청정이, 보내라. 또 부자 친구도 있어야 돼, 주위에. 여유로 있는, 참 소중한 친구죠. 자, 계획은 자신부터 하는 것이다. 계획은. 그래서 우리가 9시가 다 됐네요. 너무 길면은 또 뭐 우리가 뭐 책을 뭐 빨리 끝내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되새기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그 어떤 영상을 보니까 가면 갈수록 AI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인문학은 더 필요하다. 결국은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일도 성공하기 힘들다. 그게 이제 인문학을 해야 될 어떤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소리 듣죠. 뭐 내가 뭐 인문학 교수도 아니고 인문학 학자도 아니고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번에 본사도 그런데 김창민님 어떻게 책을 쓰셨냐고. 뭐 계속 읽으면서 내가 아미삽 경을 통해 썼다. 제 2탄 있다. 아직 출판이 안 됐다. 예. 그런데 또 어떤 그런 부분에서 또 굉장히 이렇게 또 달리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결국 저도 암의 사업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죠? 결국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런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가 그게 어쩌면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것은 뭐 제 사상을 제 뭐 생각을 강요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죠. 이건 인문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공감하고 같이 나누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말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정신적인 성장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파이팅 합시다.